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을 한번 봐주세요. 손이 덜덜 떨리고 있죠. 이게 왜 그런 걸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미국 사람들은 미친 듯이 한국어 공부하고 있어요. 네, 손이 덜덜 떨릴 정도예요. 네, 영어를 쓸 때는 약간 곡선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영어를 쓸 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한글의 매력은 이 각진 한글 글자를 쓸 때 꺾는 느낌에서 나오죠. 이 꺾는 느낌을 주면서 쓰는 게 처음에는 진짜 재미가 있는데 이거 재미 들이면 나중에 힘이 너무 들어가서 한글 많이 쓰다 보면 손이 아파지기도 해요. 특히 이 리을은 진짜 처음에 쓸 때 재미가 있는데 처음에 이거 못 쓰는 애들은 리을을 한 줄 안에 다 못 써서 힘들어하는 글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한 글자에 리을이 두 개나 들어가는 룰이라는 글자를 외국인들이 가장 쓰기 힘들어해서 이런 웃긴 영상도 있어요. 이게 한글을 배우는 외국인들을 보면 진짜 웃긴데 아마 저희 구독자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시겠죠? 이런 것들이 전부 한국어를 배우는 모든 외국인들이 한 번쯤은 꼭 겪는 일이라 이 영상을 보면서 다들 공감하는 댓글도 많이 달았죠. 네, 그리고 이렇게 한글을 처음 쓸 때는 재미가 있는데 이렇게 빽빽하게 쓰다 보면 솔직히 손 아파요. 네, 그런데 여러분, 요즘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졌다는 사실 아세요? 저도 몰랐는데요. 네, 2025년이 되면서 진짜 갑자기 엄청나게 많아졌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 재미있는 통계가 있는데요. 미국에서 똑학으로 배웠을 때 언어민 수준으로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언어가 바로 한국어래요. 그러니까 한국어는 누구한테 배우는 게 아니라 혼자 공부하는 독학이 이상할 정도로 많은 언어고 그러면서 또 엄청 잘하는 사람이 많은 언어라고 해요. 저처럼 말이죠. 좀 자랑 같나요? 한국어는 독학이 많은 이유는 한국 문화의 인기에 비해서 한국어 학원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진짜 많아요. 한국 유튜브만 봐도 배울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한국어는 기초만 알면 유튜브만 봐도 빨리 많은 언어를 배울 수가 있어요. 한국어가 난이도가 낮은 언어는 아닌데 일단 문자인 한글은 난이도가 진짜 쉽고요. 한글을 알고 나면 한국어 배우는 거는 천천히 유튜브 보면서 배울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주제는 이거가 아닙니다. 네. 요즘 갑자기 한국에 외국인이 늘어나고 미국인들이 특히 한국을 미친 듯이 가려고 하는 이유. 이게 바로 오늘의 주제인데요. 오늘 이야기 진짜 역대급입니다. 네, 역대급 이야기 듣기 전에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려요. 네, 여러분 혹시 옛날에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미국에 이런 영화들 많이 있죠. 뭐 현대적인 분위기에서 중세시대 드래곤 나오고 막 서양의 문화가 막 가득 나오는 이런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들 있잖아요. 이런 게 참 재미가 있는데 이런 걸 한국 문화로 만들면 어떤가? 막 한국의 이무기라든가 뭐 한국의 구미호 같은 것들이 나와서 막 싸우는 그런 영화요. 제가 듣기로는 The Wall라는 영화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영화는 망했다고 하더라고요. 망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확실히 저는 처음 들어보는 영화고 미국에서도 뭐 유명한 영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엄청난 영화가 개봉을 했어요. 제작진은 최근 스파이더맨이라는 미국의 최고의 캐릭터를 영화를 만든 최고의 제작진이었는데요. 바로 이 영화예요. K-pop Demon Hunters라는 영화인데 이게 지금 미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 영화에는 악당이 나오는데 뭐 한국의 악령, 굿, 퇴마 같은 게 엄청 현대적으로 해석되면서 나와요. 한국 음식이 뭐 계속 나오고
온통 한국 문화로 되어 있는 그런 영화예요. 그리고 한국의 사천왕, 지옥귀, 붉은 악마 같은 것들이 현대적으로 해석되어서 나와요. 한국의 오래된 요소들이죠. 특히 여기에 호랑이가 나오는데 완전 한국 스타일의 호랑이라고 하더라고요. 작호도라는 한국의 그림 스타일인데 이런 한국의 스타일을 적극 차용해서 영화를 만든 게 엄청 대단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이 영화는 K-pop 여자 아이돌이 한국의 스타일의 악마들과 싸우는 내용인데 여기에 나오는 악마들도 전부 한국 전통의 악마들이 나오는데 이걸 정말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한국 악마들은 진짜 무섭게 생겼어요. 사실 그런데 도깨비라는 거는 미국에 알려진 지는 꽤 됐어요. 이번에 뭐 처음 알려진 것 아니라 미국에서도 한국에 도깨비라는 게 존재한다는 것은 알고는 있어요. 왜냐하면 공유의 도깨비라는 드라마 때문이죠. 근데 그 드라마는 도깨비가 너무 잘생겼고 구미호도 너무 잘생겨서 뭐 한국 전통과는 거의 뭐 관련이 없어 보이는 드라마였는데 이번에 나온 넷플릭스의 영화는 완전히 한국의 전통을 제대로 살린 영화잖아요. 난산 서울 타워도 나오고 뭐 미술 스타일도 한국의 오래된 스타일이 정말 많아요. 일월오봉도라는 스타일도 나온다는데 이거 아시는 분들 계신가요? 이 영화는 나오자마자 사람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받았어요. 미국에는 이런 애니메이션은 어린이들이나 보는 거라는 인식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건 뭐 미국에만 있는 인식은 아닐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애니메이션을 만들 제작진, 이 제작진이 지금까지 만들었던 작품은 뭐랄까 미국에서 최근 가장 인기 있는 애니메이션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평가를 받아왔어요. 이건 어린이들 보라고 만든 게 아니다. 이건 어른들의 만화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제작진인데 그 제작진이 이번에 진짜 칼을 갈고 만든 게 바로 이 K-pop Demon Hunters인 거죠. 재미가 없을 수 없잖아요. 네, 제작진이 뭐 대부분이 미국인이긴 한데 그래도 뭐 한국 문화가 많이 나오니까 이거 목소리 성우는 거의 전부 미국인이고 뭐 한국계 미국인도 많이 있어요. 한국을 엄청 좋아하는 미국인들이 모여서 만든 거죠. 그래서 이 제작진은 이 영화를 만들기 전에 한국 문화에 대해 공부도 엄청 열심히 하고 특히 한국계 미국인을 기용을 많이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 영화는 한국 문화를 알면 알수록 더 많이 이해하게 되는 영화라서 약간 한국 좋아하는 친구들과 같이 영화를 보면 한국 누가 더 많이 아는지 뭐 경쟁하게 되는 약간 그런 영화예요. 저도 이 영화를 한국 엄청 좋아하는 친구랑 같이 봤는데 둘 다 아는 게 많이 나와서 신기했어요. 저는 이 영화에서 한의사라는 존재가 나오는데 한의사와 한약이 나오는 부분에서 제가 좀 아는 척을 좀 많이 했어요. 그리고 예전에 한국 놀러 갔을 때 봤던 기와집도 많이 나왔고 사람이 죽으면 영혼을 데려가는 저승사자들이 나오는 부분에서도 제가 좀 아는 척을 했죠. 아무튼 이 영화 정말 재미있고 애니메이션이라고 해서 뭐 애들 보는 그런 게 아니니까 시간이 나면 꼭 한번 봐보세요. 넷플릭스에 있어요. 그런데 이 영화가 해낸 게 하나 있어요. 약간 일본 애니메이션들이 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아는 한국인 친구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지브리 스튜디오에 나오는 장면들은 일본이 너무 예쁘게 나와서 지브리 영화를 보면 일본을 막 가고 싶어진다는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 느낌이 뭔지 좀 이해는 안 됐는데 한국에서 일본 놀러 가는 사람은 진짜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 영화를 보고 느낀 게 여기에는 한국이 진짜 한국적으로 많이 나오는데 이걸 보면 진짜 한국이 엄청나게 가고 싶어져요. 그래서 한국으로 가는 사람 지금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영화 보자마자 친구들이 또 한국 여행을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아마 8월에 가게 될 것 같은데 지금 비행기도 엄청 비싼 상황이랍니다. 요즘 한국에 외국인들이 진짜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게 진짜 웃긴 건데 외국인들은 한국에 있을 때 자기를 한국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모르시죠? 이게 진짜 외국인들끼리 엄청난 공감 포인트인데 한국에서 살면 자기가 뭔가 한국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거 말을 하면 외국인들이 다들 자기도 뭔가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하면서 엄청 공감하면서 웃어요. 오죽하면 이런 영상이 있겠어요. 언니, 응. 여기 외국인 너무 많다. 그러니까 명동 외국인 진짜 많아. 그러니까. 아 근데 너도 외국인이잖아. 아, 맞다. 근데 언니도 외국인인데? 아 그러네. 이게 근데 거짓말이 아니라 미국인들은 일본에 가거나 중국에 가면 자기가 뭔가 외국인이고 특별한 느낌을 받는데 이상하게 한국만 가면 내가 뭔가 한국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비가 오면 친구들이랑 뭐 포장마차 가서 소주 한 잔 마시고 뭐 막걸리에 파전 먹어야 좀 기분이 좋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게 왜 그런지 생각을 해봤는데 한국에 놀러간 외국인들은 한국 드라마를 진짜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한국 드라마는 진짜 뭐 다른 나라 드라마들보다 감정이입이 잘 되는 드라마예요. 감정적인 그런 연출이 그 어떤 나라보다 강렬한데 한국 드라마를 보면 내가 마치 여자 주인공이 된 듯한 느낌이 들어서 내가 한국인이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게 한국 드라마를 많이 보다가 한국에 가면 마치 그냥 내 집에 돌아온 느낌이 들어요. 고향에 온 것 같은 느낌이죠. 그리고 이렇게 한국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하는 한국의 단어가 있는데요. 구수하고 정겹다. 이 단어를 알아야 해요. 구수하고 정겹다. 이거는 미국에는 없는 단어예요. 구수하다. 이 느낌은 약간 내가 고향에 돌아갔을 때 한국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감정인데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한국을 얼마나 잘 아느냐가 갈리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정겹다라는 단어도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정겹다의 정을 보면 어떤 느낌인지 바로 이해가 가죠. 그리고 제가 유튜브 보면 한국에서 외국인들한테 뭐 한국인은 인상이 차갑다, 뭐 외국인한테 말 많이 안 한다, 뭐 한국 사람들은 소심해서 뭐 아무랑도 말 안 하려고 한다, 뭐 이런 말이 많은데 이거는 좀 틀린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남한테 피해를 안 주려고 말을 안 거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한국 사람들이 그 정도로 차갑고 소심한 것은 아니에요. 네. 어떤 아시아계 미국인이 이런 영상을 찍었어요. 모르는 한국인한테 갑자기 붙잡고 음식점을 추천해달라고 물어보는 영상인데요. 한국 사람들 진짜 미친 듯이 친절하게 대답을 해줘요. 저기요, 제가 미국에서 왔는데 추천 맛집이 있나요? 맞지? 뭐 좋아하세요? 다 좋아요. 이 영상의 댓글을 보면 외국인들이 다 충격을 받았죠. 아니 한국 사람들 엄청 차갑고 말도 안 건다면서 처음부터 꺼내는 말이 충격적이야. 뭐 아니 뭐 먹고 싶냐? 뭐 음식 뭐 취향을 물어보는 게 너무 따뜻해. 뭐 이렇게 말을 해요. 저도 충격인 게 미국 같으면 뭐 모르는 사람 붙잡고 뭐 음식 좀 추천해달라고 하면 뭐 100이면 100 다들 그냥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거 추천해 줄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안 그래요. 네.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고 생각하죠. 저 사람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을 싫어하는지 먼저 생각해주고 걱정해줘요. 그리고 어떤 음식점을 추천해야 할지 같이 고민을 해주는 거죠. 미쳤죠? 이게 바로 한국인들의 매력이에요. 한국인들이 섬세하다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섬세하다는 말이 미국에는 없는 말인데 한국인들이 섬세하다는 것은 딱 이런 느낌을 두고 하는 말 같아요. 모르는 사람한테 대충 음식점 추천해도 되는데 어떤 음식 싫어하고 좋아하는지 물어보고 또 뭐 이것도 있어요. 한국에서 길 물어보면 길도 엄청 친절하게 잘 알려주고요. 핸드폰 맵 어플 꺼내서 알려주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국은 약국, 약사가 진짜 유명해요.
네, 한국의 약사에 대해 말해주는 외국인 영상도 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여기 두통약 하나 주세요. 열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열은 없어요. 하나를 먹으면 두 알 먹어야 돼요? 보통 두 알 정도 쓰면 돼요. 여러분이 보실 때는 이게 왜 특별한지 모르시죠? 여러분들이 외국 약국을 안 가보셔서 그래요. 미국은 약사랑 이렇게 대화할 수가 없어요. 네, 미국에서 약사라고 하면 거의 약을 만드는 것을 하는 사람들이고요. 이렇게 두통 있거나 약한 증상 있는 병이 있을 때는 그냥 드럭스토어에서 약사 없이 계산대에서 바로 사는 게 대부분이에요. 머리가 아픈데 뭐 먹어야 해요? 이런 질문 받는 약사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한국 약사들은 약을 주면서 하루에 몇 번 먹으세요? 이거 먹기 전에 꼭 밥 먼저 먹으세요? 이런 말 해주잖아요. 미국 약사들은 이런 말 해주는 거는 손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의료적인 조언은 비싼 거예요. 미국에서 의료란 진짜 비싼 건데 약사가 그걸 공짜로 해줄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약국은 정말 충격적이죠. 약사들이 정말 친절하고 감사한 사람이 많아요. 저도 한국 약국을 가본 적이 있는데 정말 충격을 많이 받았죠. 한국 약국은 정말 최고예요. 그만큼 한국 사람들은 친절하고 착한 사람이 많아요. 처음 봤다고 해도 대화를 많이 해주고 특히 한국에 유명한 사람들이 있죠. 네, 바로 미용사분들인데요. 미국에서는 한국의 미용사분들 중에 대화를 진짜 잘하고 기분이 높은 분들이 많은 것으로 유명해요. 한국말 할 줄 알아요? 네, 한국말로 하셔도 돼요. 한국말 너무 잘하는데? 아니에요. 한국말 어떻게 배웠어? 이런 것들 봤을 때 한국 사람들은 소심해서 외국인한테 말을 잘 안 한다? 이건 틀린 말이에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 대부분이 외국인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말을 안 거는 경우는 있죠. 이렇게 피해가 갈까봐 말을 안 거는 한국인들은 한국식 표현으로 말하면 이거야말로 바로 섬세하기 때문인 거죠. 섬세하다는 단어와 정확히 들어맞는 영어가 있을까요? 아마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주제 어떠셨나요? 까시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만 드려도 괜찮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발견한 영상인데요. 이 여성분이 한국에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있는데 그 음식은 바로 콩국수다 이렇게 말하면서 콩국수를 맛있게 먹는 영상이 있었어요. 뭔가 오래된 집 같은데 저는 콩국수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콩국수가 어떤 맛이 나는 음식인가요? 미국에서 먹어보려고 찾아보려고 했는데 미국에 콩국수를 파는 집이 없어요. 네, 미국 인터넷에 찾아보면 콩국수가 맛있다는 사람도 있고 한국 음식 중에서 가장 입문하기 어려운 음식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이 느끼기에 콩국수는 어떤 음식인가요? 다음에 한국에 가게 되면 바로 먼저 콩국수를 먹어보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네, 콩국수 어떤 음식인지 알려주시면 진짜 감사합니다. 네, 댓글 다 읽어보니까 길게 써주셔도 좋아요.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나가시기 전에 구독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더더욱 감사해요. Thanks for watching. 미국에서 온 Tim Shallot